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전망, 그동안 두 번 했죠. 오늘은 전문가 편. 그래도 일반 소시민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쪽에 관련 일을 하시는 어떤 전문가 집단, 이 사람들은 2021년 부동산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월스트리트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가의 전망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의 의견은 저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소시민에 불과하다. 뭐 선생이지만 저는 이 상경대 쪽에 공부하는 선생은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면 일단 전문가라고 신문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시장을 보면 매매시장은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난해만큼 상승, 지난해보다 적지만 높은 상승, 소폭 상승. 일단 상승이 지금 몇 개인가 하면 이게 전부 상승입니다. 전부 상승을 보면 되거든요. 상승이다.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다 상승이다. 지금 전문가가 6명인데 대학 선생이 2명이다. 대학 선생이 2명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 볼 수 있는 게 주택산업연구원, 우리은행, 사기업이지만 KB국민은행, 이분들은 국가기관이라 준국가기관 이렇게 볼 수 있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수석연구원, 여기 부동산 114, 윤지혜, 이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기업에 계시는 이분 외에는 다른 분은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연구 역량이 뛰어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사업을 인정하니까 이분들은 한결같이 상승을 외칩니다. 여기 전주대 임미화 선생, 이 지방은 보합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합이다. 하락도 아니고 보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쉽게 말하면 2020년과 같은 불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2021년 대구 부동산 전망할 때 좀 하반기부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 전문가 주택 시장 전망에서 이 전문가 집단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서울 경기도는 왜 이렇습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이거죠.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 3법의 영향으로 2020년의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올해 급등 지역을 제외한 곳은 언제든 올 상반기 청약을 추천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실수요자는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잠시 보니까 이런 분도 있다. 여기 보면 나름대로 뭡니까, 선생들이란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명지대 권 선생부터 해가지고 김학렬 소장, 심교원 선생, 심영석 선생부터 해가지고 선생하고 있죠.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까지나 참고하십시오. 이 사람들도 맞추겠습니까? 네? 작년에 맞춘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렇게 급등을 맞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기 보면 하나같이 있죠. 전부 오른다. 여기 한 분 빼고, 심경 건국대 선생은 보합 이렇게 했습니다. 보합.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다. 결론은 한결같이 상승이다. 근데 이게 심 선생님은 보면 다른 신문에서는 강보합, 강보합, 강보합. 하여튼 이분만 보합이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지금 내년 부동산은 상승을 이야기한다.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뭐냐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수도권 수요 설림과 서울 도심 공급 부족. 자, 전세 가격 상승 이유는 임대차 3법 시행 영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상반기 핵심 변수가 대출, 세금 등 정부 규제 지속 여부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부동산 114에서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해보니까 상승이 역대급이다. 뭐 이런 조사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한결같이 상승을 지금 외치느냐? 전세는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1년 부동산 전망 전문가 편에서 보면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그렇죠? 복수응답이 가능하고 여기 59%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유동성과 가계부채, 그렇죠? 과잉유동성과 가계부채. 자,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이다.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비 등 내수 침체입니다. 이것도 정치인의 포퓰리즘 못지않게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악화, 사실 지금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그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이 국가 부채를 누가 갚을지에 대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그렇죠.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고, 지금 2030 세대, 특히 20세대, 지금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일자리가 자체를 감춘다. 뭐 이런 것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 또 주 52시간 등 노동정책, 강성노조, 이러한 것들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2020년이나 2019년도 이때와 비교해 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게 코로나19,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와 같은 유사한 것이 계속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문가 집단 월가의 전망 끝까지 들어보시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제까지는 디플레이 걱정을 하다가 오늘은 인플레이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보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다. 그렇죠. 사실 2019년 대구 코로나가 한참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사실 경기가 되살아나고 고용, 임금, 즉 소비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공식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 먼 이야기,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월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탓이다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인플레이션 월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풀렸는 돈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죠. 1경 5천조 정도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19의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가 잡히면 이 돈이 드디어 이제 회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주위에 지금 있는 돈이 이제 흐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 10월 기준 국내 광의 통화 M2는 3,152조,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돈이 이만큼 된다 이 뜻입니다. 9월에 비해서 1.1% 증가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9.7% 증가한 규모다 하는 겁니다. 9.7%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탓에 시중 유동성이 넘친다는 설명이다. 돈이 넘친다 이거죠. 우리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시중에는 돈이 넘친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의견이 중론도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코로나가 진정세로 인해서 글로벌 소비가 되살아나면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 이 돈이 한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있죠. 회전하기 시작하면 금융당국에서 그것을 수처해가지고 통화정책, 이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긴축통화를 하는 그 시간이 항상 늦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렸던 보복 소비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복 소비보다는 이 돈의 회전 속도, 통화 성수 있죠. 유통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 지표로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가계대출 측면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금리 상승으로 부실 대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에 충분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장기 저물가 가능성을 우려해야 된다. 만약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채 충격을 얼마나 부드럽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 기사 내용을 제가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도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더 우세에 있는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년 월가의 전망, 사실 월가의 전망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집단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의견은 또 무시할 수가 없다. 모르면 이 사람들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월가 예측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년간 못 봤던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 월가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일부 사람이 주장한다. 저는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CNBC 인터뷰에서 비앙코 리서치 설립자 짐 비앙코 이 사람은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20년 12월 말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내가 내년에 가장 큰 우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앙코 여기 회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2%를 초과한다. 0.5%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상승폭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 2.5%는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최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한 세대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의구사 능력이라든지 표현력을 보면 아주 완곡한 표현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 연준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코로나19 여파로 인해가지고 시중의 푼 유동성이 14조 달러입니다. 즉 1경 5,225조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정상화가 맞물리면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앙코 이 회사에서는 인플레이가 정시를 위협할 것이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벌이고 이제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 뜻이겠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앙코라는 이 설립자는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1년 안에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1,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언젠가는 돈의 단위 변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처럼 했죠. 1,000원 밑으로는 원으로 쓸 거고 1,000원 이상은 환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죠. 1,000원을 1환으로 이렇게 단위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야누스 핸더슨의 존 파틀로도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한다. 야누로 핸더슨 이거 뭔가 하면 세계에서 이제 그 돈을 많이 움직이는 있죠. 이 펀드사, 헤지펀드 그 하나의 뭐 운용사인데 한 350조를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 펀드죠. 350조 정도 투자 펀드를 울리는 그쪽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월가의 예측은 지금 뭡니까? 악몽이 끝나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악몽이 끝나면 경제가 한꺼번에 재개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주위에 풀려있던 유동성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로 인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는 것이 월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뭐 신문을 통해서 했죠. 여러 경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백신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쫙 살아난다. 그럼 그동안 뭡니까? 전 세계가 풀었던 1조 5천조 원의 이 돈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돈은 엄청난 돈으로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우리 주위에 엄청난 돈으로 이 헬리콥터의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월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전문가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거의 한두 분 빼고는 거의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저는 대구의 공급이 하반기부터 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올해죠 2021년 한 세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2021년 부동산 전망, 경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